23회 (1)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국가는 거. 삼국지 의서동의 전조왕에 그 국가 그랬으니까 제일 끝에 보시면 반궁이 하는 게 있고 반업껍질 하는 표현이 있어. 반업껍질이란 뭐야? 반어피, 다른 말로 해표피, 바다 표범 가죽. 그리고 끝에는 얘네들의 뭘 갖고 있느냐? 그 호랑이 토템을 갖고 있어. 호랑이 토템을. 그래서 표범 뭐 하는 얘기.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어디요? 동해, 그렇지. 동해를 찾아서요. 1. 제사장인 천군이 이건 뭐 사마였고. 2. 수렵사의 전통을 보여준 영고라는 뭐 부여. 은역정, 은나라 살력 정월에서 영고 이런다고. 12월 얘기. 옛날은 출발이 12월이 첫 출발이야. 지금은 1월이지만 옛날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거든. 그 영고. 그래서 이 역법이 처음 나온 건 그 은역 하는 거야. 은나라 달력. 3. 당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치적으로 후진성을 보이고 있었다. 그렇지. 정치적으로 후진성을 보였다고는 근거가 뭐냐? 신석기 유습을 많이 갖고 있기에. 뭐 첫째 조계원, 두 번째 생활구역 설정, 뭐 책화 이거. 옛날 게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후졌다는 얘기지. 후진성 이런. 이건 되네. 삼국 사회에서는 후진성을 보인 건 신라. 그렇지. 역시 신석기 유습이 두 개나 있거든. 걔네가. 화백회도 있고 화랑도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선진국인 백제는 전혀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후진성 하는 얘기. 4.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이 함께 매장하는 순장 풍습이 대표적이라. 어디? 부여. 다른 사회도 순장이 있어. 신라도 있고 가야도 있고 가야 순장은 지금도 많이 발견되는데 그런데 부여는 최대 110명까지 매장한 기록을 보인다고. 그래서 순장 얘기가 가장 상징적인 사회가 부여 사회예요. 여기서 요구하는 건 동해고 오늘날 강원도 일대에 해당하는 것 3번. 다음 문제 2. 어느 국왕에 대한 평가인데 그 국왕에 관하여 왕의 이름은 소다. 치세 어쩌고저쩌고 그래.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 빈민구유라고 유학을 충히 여기셨으며 노비를 조사하여 풀어주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노비를 조사하여 풀어주었다. 누구야? 유명한 광종, 즉 왕송, 광종. 노비안건법 이거지. 광종에 대하여 1. 사심관 기인제도를 처음 시행. 이건 태조. 2. 국자감을 정비. 지방의 경학박사를 파견하였다. 누구? 성종. 지방 향학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운영했는지는 몰라요. 향교의 근원이 됐는지도 모르고 여하튼 기록만 그렇게 돼 있어. 향학이 존재하였고 유교 경전을 연구하는 박사, 경학박사를 파견하였다. 이렇게 돼 있다고. 고려 성종의 얘기야. 3. 천리장성을 쌓고 거란 여진 침략을 대비코자 하였다. 11세기 덕종에서 정종년간에 1033년, 1044년 덕종, 정종. 4. 과거제를 시행하여 구세력, 신세력 교체를 꾸렸다. 구세력이란 호족, 신세력이란 육두품 얘기야. 세대 교체를 추구하였다. 이걸 통해서 왕권 강화를 하고 했지. 그래서 해당하는 건 4번. 광종. 다음 문제 3. 밑줄 친 이 시기의 법률제도에 관해서 틀린 거. 이 시기는 대체적으로 오랜 생활습관, 관습에 의존하던 이전 시대와는 달리 성문법에 의한 형벌이 강조되었다. 범죄 중에 가장 무겁게 취급한 건 반역죄와 강상죄다. 어느 나라에게? 조선. 고려는 반역죄와 불효죄. 조선은 반역죄와 삼강오륜에 어긋나는 죄에 인해서 강상죄 이런다고. 조선의 모습이. 틀린 것. 1. 수도 치하는 한성부가. 그렇지. 한성부 소속의 좌포청, 우포청이라는 게 있어. 포도청. 지금으로 하면 경찰서지. 2. 노비에 관련된 문제는 장례원에서 처리하였다. 세조 때 설치된. 그렇지. 3. 민사에 관한 소송은 수령이나 관찰서 등이 처리한다. 그렇지. 지방재판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야. 4. 관리가 뇌물을 받으면 3배를 배상케 하고 종신금구형에 처한다. 요즘 말하면 무기징역이지. 예. 이건 어디? 백제. 2배, 3배 이러면 백성은 2배, 관리는 3배. 그렇다고. 부여고구려는
12배. 일책십이법. 그래서 4번 문항이 틀렸어. 백제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 문제 4. 다음 표는 붕당 정치에 관한 얘기다.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이르는 18세기 이르는 가, 마에 관하여 틀린 것 이렇게 되어 있지. 약간 복잡해. 먼저 가, 국왕, 선조 때 집권 세력, 동인, 견제 세력, 서인 이렇게 되어 있어. 그에 이제 합당한 설명으로 틀린 것 어디 있어. 가, 이조 정랑의 자리를 두고 각 세력이 대립하였었다. 되는가? 되지. 예? 이 동인과 서인 간의 대립이 이조 정랑 자리를 놓고 대립하였다. 그래. 이 나, 광해군, 집권 세력 북인, 견제 세력 남인 이렇게 되는데 중립 외교 추진을 두고 추진하였고 전후 복구 사업에 힘썼다. 전후란 임난이라는 얘기야. 임난 직후, 전쟁 후 전후 복구 사업에 힘썼다. 누구를 통해서? 북인을 통해서. 그렇다고 되죠. 타, 인조, 효종, 현종. 요때 소위 붕당 정치기. 인조, 효종, 현종. 요 시기. 요때는 집권 세력의 핵심이 서인이고 거기에 참여 세력은 남인이고 그런다고. 서인주대 남인 참여기 다 붕당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예? 자율적 견제와 균형 스스로 자율적 견제와 균형 이렇게 표현을 해. 오늘날 덩당 정치하고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다 이 소리야. 단순하게 얘기하면 좋은 거예요. 예? 라. 그런데 숙종이라는 사람이 그걸 뒤집어 퍼버리지. 한국정치라고 해서. 그러면서 라 18세기 영조 집권 세력의 핵심인 노론 견제 세력인 소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붕당을 해체시켜서 전국을 안정코자 하였다. 안정시켰다. 붕당을 해체시켜서 붕당을 해체시킨 적은 없어요. 탕평파로서 자기 붕당을 만들었지. 이 사람은. 그리고 전국이 안정되도 못했어. 왜? 안정됐으면 지의 아들이 쌀 뒤지에 갇혀 죽는 불상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심심해서 아들 죽였겠냐고. 그렇잖아. 권력에 희생당한 거지. 그래서 심각해졌어요. 파벌 싸움이. 그래서 4번 문항은 틀렸네. 자, 마지막 마, 정조. 이때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싸고 사도세자의 동정적 시각을 보인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 시파. 죽음을 몰고 간 사람들은 벽파. 한다고. 대체적으로 시파는 남인이 좀 많았어. 그렇다고 꼭 남인만 있는 건 아니다. 이랬어. 노론 시파도 있습니다. 이랬어. 그래서 정조 때는 구분법이 시벽이야. 시파, 백파 이런다고. 자, 마, 강력한 왕권을 형성하여서 정조 똑똑하니까 붕당을 억제코자 하였다. 그렇지. 그래서 뭐 적극적 탕평을 했다고. 그걸 뭐라고 그래? 준논탕평 이런 거지. 똑똑한 사람이라 확실히 행동이 다르죠. 영조는 똑똑하긴 하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천민이라는 일천직전의 원칙에 따르면. 그래서 행동에 제약이 존재했고 정조는 그렇지를 않았다고 말이야. 정통성을 확보해 있는 사람 아니야. 왕자, 왕세, 왕세손, 왕. 그러니까 정통성에 하자가 전혀 없는 사람이야. 거기다 똑똑하기까지 하잖아. 그걸 배경으로 하는 얘기야. 그래서 틀린 건 4번 문항. 정조 때는 상당히, 영조 때는 상당히 혼탁했어요. 자, 다음 5번. 밑줄 친 국왕의 업적. 국왕은 3만 대군을 이끌고 개성에서 경기도 장단, 그 판문점 좀 지나서 임진강을 건너 양주를 지나 한양으로 들어가셨다. 끝에 계로안을 죽이고. 누구? 장수왕 이렇지. 자, 장수왕에 대해서 1.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하였다. 이건 고구려 광개토대왕 400년에 2. 화랑도를 국가주직으로 개편하였다. 신라 진흥왕 3. 불교를 공인,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였다. 공인, 누구? 법흥왕. 다른 나라들은 고구려나 백제는 공인을 목적으로 끌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수용 이꼴 공인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런데 신라만 수용과 공인이 차이가 있어. 그래서 특별히 공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게 신라야. 볼 것 없이. 다른 나라는 수용이 공인인 거로 보는 거야. 4번 문항. 중령 일대까지 진출, 충주 고구려비를 세웠다. 이게 누구? 장수왕. 475년에 한강을 장악하고 480년에 세웠어. 충주 고구려비. 장수왕에 해당하는 건 4번. 다음 문제 6. 밑줄 친 가라에 관한 얘기인데 맞는 것 이렇게 돼 있어. 가, 호포, 나, 결포 이렇게 되는데 먼저 가.
양반층에게도 군포를 징수하자는 논리를 할 수 있다. 호포론이. 되는가? 호 단위로 군포, 국방세를 받자. 집이라고 생겼으면 다 받자. 얘기야. 자기 집이든 남의 집이든. 그럼 이건 누구? 양반에게도 가능한 얘기지. 되는 얘기야. 그런데 양반이 내겠냐고. 이런 주장은 있는데 채택이 안 되는 거지. 그걸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고 있는 후일, 흥선대원이 실시하는 거지. 예. 그리고 결포라는 건 토지 결수 단위로 얘기야. 토지 결수 단위로. 조세의 토지 결수 단위. 다른 말로 전세와 경영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그렇지. 토지 결수 단위니까. 이것도 일부 채택이 되긴 해요. 전체적으로 채택되는 건 아닌데, 결작. 결작이라는 이름하에.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 정치인들의 주의 주장이 나오는데, 그 어떤 특정 한 가지를 확 받아들이기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대충 절충을 하는 거야.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그게 균역법이라는 거야. 그게. 그래서 왜 16세기 군포징수제 2필, 균역법 1필, 이거지. 이건 뭐냐? 감포론이라는 거야. 감해주는 거, 줄여주는 방법. 그 감포론 채택했고, 결작, 결포론 채택했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 조금 저것 조금 막 갖다 쓰기 시작하는 거야. 예. 다 감해진 한 필의 대가로 이런다고. 자, 2필에도 한 필이니까 한 필이 부족할 거 아니냐. 그 한 필이 부족분을 채워라. 얘기야. 다 여러 명목을 붙여서 수수료를 거두어 드리게 된다. 되는가? 여러 명목을 붙여서 수수료를 거두어 드렸다. 이건 뭐에 관한 설명인 것 같아? 영정법이야. 전세인. 왜? 운송하는데 벼를 들고 다니면서 운송하면 쌀 나락이 떨어지고 벼 가마니가 떨어지고 그러면 청소해야 될 거 아니야. 청소비 내놔. 그런다고. 그리고 내가 땀 흘리니까 땀 닦아야 되니까 수건값 내놔. 그런다고. 그러니까 잡수라는 걸 요구하는 거야. 료라니까. 료. 세가 아니고. 그래서 영정법. 왜 나오느냐? 20도에서 4도. 그랬다가 얼마로? 4도로. 이런지. 그럼 국가 수입 확 줄잖아. 그렇지? 그걸 좀 해결해 보겠다는 거야. 그거를. 국가가 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수료. 좀 지저분하게 수수료를 받아. 그럼 균역법은 2필에서 1필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어떠냐? 부가세. 세금이 나오는 거야. 세금이. 이거 수수료하고는 달라. 이게 표현이. 그래서 여러 명목의 수수료. 그러면 영정법 부족분 해결책이고. 그리고 부가세 징수. 이러면 균역법에 관한 얘기야. 표현이. 그걸 구분해야 돼. 그래서 다는 영정법하고 관련 있지 균역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는 균역은 동쪽을 떨어져 서쪽을 보충하는. 그렇지. 2필에서 1필로 줄였으니까 다른 세금을 갖고 채웠다. 얘기야. 이 소리가. 현물 대신 쌀로 거둬들이는 상황을 표현할 거다. 그건 아니지. 그렇지. 현물 대신에 쌀로 받자는 건 뭐에 관한 설명이야? 대동법에 관한 설명이야. 균역법은 2필에서 1필로 감해진 거를 다른 세금으로 채웠지 쌀로 채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맞는 건 기억니은이. 기억니은. 보기보다는 약간 어려워 이게. 다음 문제 7. 조선시대 양반, 평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얘기인데 틀린 사항. 조선시대 1. 양반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모두 주변 농민들에게 병작반수의 형태로 소작을 시킨다. 돼요? 하여튼 국사는 모두 다 전해라면 틀린다니까. 모두는 아니지. 일단 노비가 있으면 돈이 안 나가니까 노비 시키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노비는 그냥 노동력 시키고 반반 이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째가 노비야. 내가 노동력이 100명 필요하다. 우리 집 노비가 60명 있다. 그럼 노비 60명 갖고 채우는 거예요. 그 부족분은 소작을 하는 거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모든 농민한테 소작 줬다. 그건 말이 성립이 안 돼요. 물론 양반이 자기가 농사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 그건 처벌받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모든 농민에게가 아니라 첫째는 노비. 자기 집 노비를 통해서. 예? 그게 부족하면 소작농으로 채우는 거지. 예? 그래서 모두라는 표현이 틀렸어요. 이 농민은 고리대, 세금 부담 등으로 자기 토지를 팔고 소작농이 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된다. 그렇지? 조선시대. 3. 양반은 자신이 소유한 노비 수를 늘리기 위해서 양인 남녀가 혼인한 경우도 있게 하였다. 이걸 뭐라고 그래? 노비종 부법. 이거. 이게 재산 축적 수단으로 이용을 한 거야. 재산 축적 수단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래. 천민은 자식이 천민. 이런다고 했지. 뭐 이건 뭐 양반하고 관계없는 얘기니까. 근데 조선주 초기에 양민 남자하고 천민 여인하고 그런다고 했어. 그 자식이 나오면 태종 이방원이가 노비종 부법이라는 걸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뭘 만든다고? 양민을. 왜? 세금 받으려고. 그랬어. 그런데 이건 태종 때만 일시적으로 했던 거야. 그래서 세종 때는 다시 어디로 가? 일천직전으로 가. 왜 그러냐? 태종은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이야. 조선이라는 나라는 개창한 인물이고. 그리고 초기는 양반 관리도 일단은 나라를 세워야 뭐 돈을 뜯든 말든지 하지. 저게 처음부터 뜯어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라 안정기까지는 참는 거야, 양반놈들이. 거기다가 지들이 할 일도 바쁘고 태종도 성질도 더럽고 이러는 거야. 세종은 애가 좀 유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주수입원이란 말이야. 상식적으로 남녀가 붙으면 이렇게 붙지. 천민남자, 양민여인 이건 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신분이 높은 게 양민 아니야. 양민여자가 남자 꼬셔갖고 이게 가능성이 있겠냐고. 이게 원래 설득력이 있지. 그렇잖아. 이 양민남자가 계집종 사사 꼬셔갖고 이게 가능성이 높지. 이건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주수입원이 되는 거야. 그 양반이 주수입원이니까 이걸 못하게 요구를 하는 거야. 세종한테. 그러니까 세종은 유약한 사람이니까 이걸 받아주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조선주 후기는 이걸 하고 싶지. 현종이라는 사람도. 이걸 하고 싶은데 조선주 후기 사회니까 뭐요? 후기는 혼란하냐. 정부의 통제력이 떨어져. 당연히 왕권도 떨어지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양반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거라도 하자는 거야. 이건 1000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거야. 이건 1000명에 한 30명 되는 거고 이게. 그래서 조선후기 현종 때는 1, 2 가게 되는 거야. 왕도 1, 2 가고 싶지. 마음이야. 근데 현실적으로 1, 2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왜? 양반의 재테크 수단이 되기 때문에. 노비는 뿔 없는 황소라고 그랬잖아. 인간이 아니라니까. 그런 사연이 깔려 있어. 그래서 양반은 자신이 소유한 노비 수를 늘리기 위해서 양인 남녀가 혼이라는 걸. 무슨 소리냐? 계집종한테 일찍 저녁 먹여. 한 6시에. 그 7시에 나가라! 이러는 거야. 10시 전에 들어오지 마! 이런다고. 그래서 뭐 재산 증식을 하는 거야. 아, 실제 이런 짓을 했다니까. 실제. 그런 용도로 쓰였다는 얘기, 이게. 4. 토지를 상실한 유랑농민이 늘자 지주인 양반님들께서 향약 시행으로 향촌을 안정시켜 나갔다. 그렇지? 16세기에. 자꾸 농민이 농촌을 떠나면 노동력이 줄어요. 자기 땅은 놀고 이런다고. 그래서 16세기에 사립양반의 단결기관 정치판에 들어갔다 물러나니까 서원. 그리고 백성이 농촌을 떠나는 걸 막기 위한 강제수단 향약 이런다고. 그래서 향약을 시행했다. 되죠? 틀린 건 1번 문항 하나예요. 모두 하는 표현. 다음 문제 8. 화랑도 화랑에 관한 사료다. 화랑의 내용. 하여튼 뭐 읽었다 치고 화랑. 자, 화랑도에 대해서니까 1. 국가 중대사를 합의제로 결정하였고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도 있다. 어디요? 화백회의. 2. 부족 대표들이 모인 형태로 국왕을 폐위시킨 적도 있다. 화백회의. 진지왕이라고. 김춘추 할아버지. 김춘추 할아버지가 아침 저녁에 진지시다가 쫓겨나셨어. 양반이 화백회에서. 그래서 김춘추가 왕이 못 된 거야. 물론 나중에 왕이 되긴 하지만. 3. 귀족에서부터 평민에 망라되어서 계급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구실을 하였다. 그렇지? 화랑은 귀족에서부터 평민까지. 그렇다고. 단 팀장인 화랑 자체는 귀족만. 네. 4. 모든 화랑은 나라에서 부과하는 조세를 납부하고 노동력을 징발당했다. 그럼 3번 문항이 맞았으니까 이 4번이 틀려야 돼. 어디가 틀려 이게? 아, 모든 화랑? 이건 모든 화랑은 아니고 거기가 틀리는 게 아니라 다른 데가 틀려. 조세를 납부하고 돼요? 조세는 납부해야 돼. 조세는. 근데 내가 안 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 뭐 하여튼 지배층이라고 생긴 애들은 이건 안 해. 노동력, 국역. 그건 안 해요. 신라의 진골귀족, 그리고 화랑, 고려의 문벌귀족, 그리고 중류층. 그렇지? 그리고 고려는 승려. 승려는 귀족에 준하는 대접을 해줬거든. 고려사회가. 그리고 조선으로 오면 양반. 그리고 중인계층들. 이들은 다 국역 면제자들이에요. 여하튼 뭐 고급 지배층이든 하급 지배층이든 지배층이라는 애들은 국역 면제. 국역. 분역이 아니고 국역 면제. 그래서 그 끝에
노동력 증발. 거기가 틀려요. 국역은 면제. 그래서 틀린 거예요. 맞는 건 3번 문항 하나. 다음 문제 9. 다음 자료와 유사한 사상 경향을 보이는 다음 자료란 한 글자라도 의심을 품으면 요망하다고 하고 글귀를 서로 비교해 고찰. 그래서 정주, 정의와 주자. 즉 정주학 혹은 주작 혹은 성리학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성리학 얘기하는 거예요. 정주라는 건. 정의 주자가 완성한 얘기야. 그래서 정주학 혹은 주작 혹은 성리학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리학이라는 얘기야. 이게. 정주의 글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옛 경전은 어떠하겠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둔, 노둔, 아둔하다는 얘기야. 노둔함을 명키가 어렵다. 자, 무슨 소리야? 성리학 비판 얘기지. 지금 1. 윤유는 유교경전이 독재해석을 추구했다. 주자 틀렸다 이 소리죠. 되죠? 그랬다가 사문난적으로 몰려. 돼. 성리학 비판. 이 16세기 사림을 중심으로 이기론이 정리하였다. 이건 성리학 발달이고 비판이 아니고. 3. 당시 북인의 공격을 받아서 사문난적으로 몰렸었다. 당시 북인의 공격을 받아서 북인의 공격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구의 공격을 받아? 서인의 공격을 받아요. 윤유는. 사문난적으로 몰렸다는 되는데 앞에가 틀렸네. 4. 충청도 지방인 호론, 인물성 이론을 들고 나왔다. 충청도 지방인 호론은 인물성 이론을 들고 나왔다. 이건 내용이 맞지. 그런데 문항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래서 틀려. 맞는 건 1번 문항 하나야. 다음 문제 10.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상. 틀린 거.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 뭐야 이게? 무령왕릉의 매직권. 즉 지석. 자,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상. 그러면 뭐요? 뭐 도교. 이렇지. 귀신에 관한 얘기니까. 1. 신라화랑도 국선도. 되는가? 국가의 신선. 도교. 백제 사택지적비. 되는가? 도교. 아, 인생의 허무에 관한 얘기가 있어. 도교적. 그리고 3. 고구려 보덕은 열반종을 개창. 아, 열받는다. 이래서 열반종을 개창. 왜? 연개소문이가 정책적으로 도교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항의지. 그래서 백제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중에 경주로 가긴 하는데. 그래서 열반종을 개창해. 이 보덕의 제자에 유명한 두 명이 있어. 누구냐? 원효와 의성. 원효 의상의 스승이 보덕이에요. 4. 신라말 지방중심의 국토 재편성을 들고 나왔다. 이건 뭐야? 선종에 관한 얘기야. 도교가 아니고 선종에 관한 얘기. 1번, 2번, 3번 도교와 관계가 있는데 4번은 불교 선종이라네. 풍수하고 관련이 있어. 미안. 풍수사상하고 관련이 있어. 풍수도참하고 국토 재편성 이렇게. 경주는 재수 없는 땅, 송악은 재수 좋은 땅. 이거. 틀린 건 4번 문항 이래. 다음 11번. 다음 단체들의 공통점. 임병찬이가 조직한 독립의금부는 전국적 의병봉기를 계획했다. 실행은 안 됐어. 이게 어디서 나왔냐? 전라도에서. 전국화를 계획했는데 전국화가 되지는 못했어. 2년 정도도 채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1912년부터 14년까지 국권 반원 요구서라는 걸 조선 총독, 일본 왕, 일본 수상 앞으로 보내는 바람에 이 비밀단체가 드러나게 된 거야. 결국은 조사에서 체포를 당하는 일이 벌어져서 전국화가 안 됐어. 두 번째, 여성들이 주도한 송죽회라는 단체는 여성계몽 실력양성운동을 추구했다. 이건 일제 때 뭐 정회원 소나무회, 준회원 대나무회 이러는 거야. 이건 전혀 안 걸렸어. 해방될 때까지. 뭐 뜨겠다 갖고 내다 팔아서 독립운동하는데 보태주고 뭐 이런 거예요. 송죽회 하는 여성조직 일제 때 역시 비밀결사. 3. 박상진, 김자등 등 대한광복회 1915년에서 18년 있었던 이 셋 다 몽땅 뭐야? 비밀결사야. 1910년대 비밀결사. 1. 국권 피탈을 전후하여서 그러니까 1910년을 전후하여서 만주 독립운동 기지건설에 앞장섰다. 이건 신민회예요. 신민회. 2. 고종을 다시 황제로 모셔 무너진 조선왕조를 재건하고자 했다. 이건 누구에만 해당돼? 임병찬에만 해당돼. 복벽주의. 그 송죽회하고 대한광복회는 해당 사항이 없어. 특히 대한광복회는 입헌 공화제를 들고 나와요. 군주제가 아니고. 그래서 공통점에 해당이 안 돼요. 3. 사회주의자들로부터 구성된 활발한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전개하였다. 저건 뭐 1910년대는 사회주의가 들어오기 전 상황이야. 그렇지? 그래서 틀렸어. 4.
일제히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감시를 피하면서 비밀리에 만든 독립운동가를 뜻다. 즉 비밀결사다. 1910년대 비밀결사의 상징이 독립의군부 그리고 대한광복회. 그렇다고. 맞는 건 4번 문항. 다음 12번. 조선시대 지방관을 견제하는 제도장치가 아닌 것. 지방관을 견제하는 서경, 상피, 암행어사, 임기제. 뭐가 아니겠어? 서경제도. 이건 인사의 공정성이지. 지방관 견제가 아니에요. 즉 인사가 사람 임명이 올바르게 됐는가에 관한 얘기지. 공정성. 이게 지방관 견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첫째, 출신지명 금지, 상피제. 그렇지? 이건 지방세력 견제돼. 뭐 권력 독점과 부정 방지 이런다고 그랬잖아. 암행어사 파견. 이건 지방관이 일을 잘하나 잘못하나 감시 감독하러 가는 사람이니까 당연한 얘기일 테고. 4. 지방관의 임기제. 그래서 임기제, 상피제. 이건 권력의 독점 혹은 집중 방지 그리고 부정 방지. 지방관에 대한 견제책이지. 상피는 전혀 관련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틀린 건 1번 문항. 다음 13번. 다음 조약 체결이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 청일 양국군은 4개월 이내에 조선에 철병할 것. 이것만 봐도 알겠는데 뭐요? 텐진조약. 그렇지? 1884년 갑신정변의 결과로 체결된 청나라 일본 간의 85년 4월에 체결된 텐진항에서 해서 텐진조약이야. 일본의 이토하고 청의 유명한 리홍 장관이 맺어준 조약. 어쩌고 저쩌고 이런데. 자, 텐진조약에 관하여 얘기야. 텐진조약에 관하여. 맞는 거 있다고. 자, 기억. 한반도 중립화론이 등장하게 된다. 돼요? 한반도 중립화론이 등장하게 된다. 돼, 안 돼? 1885년 한반도 중립화론이 등장하였다. 되지. 누구? 부들러. 그치, 부들러. 뭐 6.1주는 사실 그때 갇혀있는 상태니까 말하긴 그렇고 부들러 대표적으로. 니은 청일전쟁이라는 빌미가 된다. 되는가? 되지. 사전에 연락하고 파병하게 이러는데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니까 조선정부 요청에 따라 천단하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데 일본 놈은 청나라가 연락 안 하고 들어갔다. 그래서 들어오잖아. 둘 간에 하는 게 충돌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이 텐진조약은 청일전쟁 발방의 빌미가 돼요. 맞는 소리야. 디귿. 조선에 대한 청의 내정 간섭이 노골화된다. 자, 텐진조약. 조선에 대한 청의 내정 간섭이 노골화되었다. 이미 청의 내정 간섭이 노골화되어 있는 상태야. 텐진조약으로 노골화된 게 아니고. 이미 이모군란 그리고 갑신정변으로 노골화되어 있는 상태야 이게. 그래서 조선에 대한 청의 내정 간섭으로 텐진조약 때문에 노골화된 건 아니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디귿은 틀려요. 리을. 조선정부의 친러 정책 추진의 배경이 될 것이다. 돼요? 안 돼? 1800, 왜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민비가 어디에다 관심을 두느냐? 러시아에 관심을 둬. 그래서 뭐가 일어나느냐? 요 전에 갑신정변이 음력으로 10월인데 7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조로조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조로조약이 민비가 러시아에 자꾸 관심을 보이니까 이상하게 잘못 해석이 되는 거야. 별 부정적인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라 그래? 조러 밀약 이렇게 소문이 난단 말이야. 원산 이북은 러시아 주고 원산 이남은 러시아가 지켜주기로. 사실은 전혀 아니야. 왜 이런 이 소문이 퍼지게 되느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고. 민비가 어디? 러시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 써보는 해놨는데. 아라사를 유인하고 뭐겠어? 청여. 인하거죠. 청나라를 멀리하고. 왜? 이모군란 갑신정변으로 영향력을 획대하는 그 26살의 우얀스카이라는 놈이 가마를 타고 경복궁에 들어와서 가마 위에 앉아갖고 조선 임금하고 얘기한다니까. 지는 위에 앉아갖고 이거 싸가지 없는 놈 아니야. 조선사 이게 소문이 난다고. 이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느냐고. 그러면 가마를 타고 와서 이런 짓 할 정도면 얼마나 청나라가 조선에서 못 살게 굴었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양반 백성들한테 청나라 거부의식이 강한 거지. 집권층은 말할 나위 없고. 그래서 누구? 아라사라고 손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사실이 있어. 그 서브노트 해놨어. 이나거청 이렇게 써놨어.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나거일만 생각하는 것만.
인하거에는 삼국간섭을 배경으로 해요. 인하거에는 인하거청이 있다고. 그래서 조로밀약 소문이 나오고 뭐 중립하러 가고 뭐 이런 사연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귿만 틀려. 디귿만. 나머지는 다 맞고 격, 니은, 리을 이래 맞아. 격, 니은, 리을. 다음 14번.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는 유물. 고려 공예품은 어쩌고 저쩌고. 밑줄친 부분이란 고려 미술은 신라의 미술 양식을 계승하면서. 자, 밑줄친 부분이 그래요. 신라 양식 계승이에요. 신라 양식 계승. 자, 기억. 기억은 뭐라 그래? 어? 기억 뭐라 불러? 성탑. 이러지. 성탑. 니은은 뭐, 알테고. 디귿,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 좌상. 이런 거지. 리을은 경천사 10층석탑. 처음에 있을 때 사진인데, 저게. 자, 저중. 신라 미술 양식 계승. 이렇게 돼 있어. 신라 미술 양식 계승. 첫째, 승탑. 승탑은 신라 미술 양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신라 말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실적으로. 니은은 신라 미술 양식 계승이 돼? 이건 송나라의 여주요 월주이라고 그래서 도자기 만드는 기법의 영향을 받아요. 상감청자는 송나라 도자기 기법의 영향을 받아. 여주요 월주라는 게 있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 일단 송나라 기법의 영향. 거기다가 상감이라는 독창기술 가미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상감청자가 이래. 디귿은 이건 전에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 뒤에 부처님 뒤에 거기 불꽃 일어난 것 같은 게 있다. 그치? 그걸 비천이라고 한다고. 오로라. 그게 뭐라고? 유명한 성덕대왕 신종에 있는 비천상. 여인이 무릎 꿇고 나 하늘에다 받아주세요. 이거요. 그걸 응용한 거야. 그래서 신라의 비천상 양식을 응용해서 형상한 게 뒤에 불꽃 형상이야. 이게 천사 위에 형광등 있는 거라고 했잖아. 그거 똑같다 이랬다고. 그래서 그 신라의 비천상 양식에 대한 응용이야. 신라의 영향 되지. 그리고 리을은 뭐 한반도에서 탑문화가 가장 발달한 사회가 어디야? 신라예요. 신라탑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미술 양식이 계승하는 건 디귿과리 이래. 디귿과리. 다음 문제 15. 다음 글이 밑줄 친 갑돌이에 관해서 남해안에 가까운 농촌에 살고 있는 갑돌이는 원래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이 지주터를 빌려서 농사를 지었으나 인근 황무지를 가족과 함께 개간, 마침 소유지를 갖게 됐다. 개간을 통해서 그는 소를 이용 깊이가리를 하였고 그리고 땅을 깊게 파고 씨앗을 심었대요. 깊이가리를 했고 호미 보습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 뒤에는 뭐 퇴비를 썼다. 한해 묵혔다. 어느 나라 이게? 고려. 이게. 틀린 걸 찾으래. 1. 국가에서는 백정이라 부른다. 그렇죠? 농민을. 2. 밭에 2년 동안 조, 보리, 콩을 재배하였다. 이걸 말을 바꾸면 뭐라고 그래? 2년 3작의 윤작법 이라는 거예요. 이걸 돌려짓기. 3. 농사직절에서 서술된 농업기술을 참고했다. 농사직절은 조선에서 나온 거야. 고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틀렸고. 4. 지주의 땅을 소작할 때는 수확량의 2분의 1을 지주한테 바친다. 이건 삼국 통일기쯤부터 쓰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반타작 방법이. 그래서 틀린 건 3번 문항. 3번 문항은 조선이에요. 나머지는 고려에 해당이 되는데. 다음 16번. 1905년 을사늑약에 대해서다. 이를 뒷받침한 이렇게 돼 있어. 통상적으로 조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3개의 단계를 거친다. 이 조약은 세 절차 중 어느 한 가지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을사늑약은 무효다. 이렇게 됐다. 을사늑약은 외부 대신 박재순하고 특명정권공사라고 온 42살짜리 하야시라는 놈하고 맺은 건데 1909년 어디? 덕수궁 중명전. 덕수궁 뒤에 중명전이라는 데서. 그런데 거기를 보시면 통상적으로 조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개의 단계를 거친다. 지금도 그래. 나 임금님이 바빠서 참을매서 어지러서 못 가니까 네가 대신 가서 조약 맺어라. 지금도 그러는 거야. 꼭 다 대통령이 조약 맺지는 않잖아. 그 첫째 순서가 뭐야? 어떤 특정한 관리한테 권력을 넘겨주는 거예요. 우임. 그런다고. 그럼 두 번째 그 권리가 가서 조약을 맺어요. 뭐? 조인. 그런다고. 그럼 세 번째 이게 곧바로 조인했다고 해서 효력 발휘하느냐? 대통령이 가면 그게 효력 발휘할 수도 있어. 그런데 우임 맡은 사람이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인정을 해줘야 돼. 그걸 뭐라고 그래? 비준 이러는 거야. 비준. 그래서 세 단계라는 게 이 소리야. 이게 첫째 우임이 없다. 첫째.
조선 임금이 을사내걸 맺으라고 박지순이한테 위임장을 준 적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초기 단계부터 틀렸다는 얘기지. 예. 그 소리야. 이게 배경이. 기억, 고종의 위임장이 없었다. 되죠. 니은, 고종이 거부하여 조약이 비준되지 않았다. 되고. 디귿, 우리나라의 불리한 불평등 조약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반대했다. 이미 그건 조약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리을, 외부 대신의 직인을 강제로 빼서 찍었기 때문이다. 누구? 박제순. 그래서 맞는 건 디귿만 빠지면 다 맞아. 디귿만 빠지면. 기억, 니은, 리을. 그렇다고. 을사늑약. 부정성에 대해서. 이걸 조약을 거부하기 때문에 조약문에 이름이 없는 거야. 조선에서는 조약문에 이름이 없어. 그런데 일본 쪽에서는 일본 국민한테 대서특필을 한다고. 그래서 일본 신문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1905년 을사년에서부터 제 조선을 보호해주기로 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을사보조약.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건 일본 애들끼리 하는 얘기지. 우리가 쓰면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역사학계가 뭐라고 그래? 좀 정확하게 명칭을 빼고 그냥 숫자화 시켜버리는 거잖아. 뭐라고 그래? 제2차 한일협약. 조약이라고 안 하고. 조약 밑에 그러니까 협약이에요. 그 제2차 한일협약. 이렇게 부르게 된다고. 안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1차 한일협약이라는 말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해당하는 건 기억, 니은, 리을. 이래. 2번이다. 다음 17번. 고려 어떤 계층의 등급하다. 누구야 저게? 향리. 그렇지. 향리. 호장, 보장. 얘네들은 과거 신라말 호족에 속은 애들이야. 힘 있는 애들. 자, 이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야. 1. 직역을 세습적으로 물려받게 된다. 고려사회에서. 그렇지. 대체적으로. 2. 음서 공음전의 혜택을 받은 계층이다. 돼요? 음서와 공음전의 혜택을 받은 계층이다. 이거 뭐예요? 1에서 5품까지 고급 중앙 귀족들이에요. 향리가 아니고. 3. 조세 그리고 공물징수의 행정질문을 담당하였다. 그렇지. 실제 지방행정을 담당했다고. 향리. 4. 직역에 대한 대가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았다. 뭐라는? 외역전식과 외역전이란. 이렇다고. 틀린 건 2번 문항. 2번 문항은 귀족, 중앙귀족에 해당하는 설명이야. 향리에 해당하는 설명이 아니고. 틀렸어. 다음 18번. 다음 조선 후기 향촌. 조선 후기. 경상북도 영덕의 구향은 사족으로 이게 아주 유명한 사료라. 경북 영덕의 구향. 구향이 누구라고? 기존 양반이지. 그리고 소위 신양은 뭐 부농 부상이 합법적으로 돈 주고 양반 신분 산 경우. 예. 이 둘이 권력쟁탈을 한다. 뭐 얘기. 다음 조선후기 향촌사에 대해서 맞는 것. 가. 향촌사에는 관권이 강화되고 아울러 향리 세력이 강화됐다. 맞아요? 관권이 강화되고 아울러 향리 세력이 강화됐다. 그렇지. 관권 강화. 맞아요. 관권 안에 누가 있다고? 수령과 향리, 아전이 있어요. 그럼 누구 약화야? 유양소 약화지. 향리 약화가 아니고 유양소의 약화야. 지역 세력자, 유양소의 약화야. 조심해야 돼.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따라와서 틀린다고. 나 전통적으로 향촌사를 지배했던 사족, 기존 양반님들, 사족들이 부능투전이 도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렇지. 다 양반들은 향약을 바탕으로 9년 단위의 농민 지배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 양반들은 향약을 바탕으로 9년 단위 농민 지배를 계속 유지한다. 못하죠. 수령의 향약 통제가 나타나요. 정조 때 수령의 향약 통제가. 이 얘기 시작이 뭐냐? 아까 사료에 나와 있는 장단이라는 데 있지? 장단. 판문점 가는데. 경기도 장단이라는 데야. 임진강 옆에. 그 장단의 수령이 구양이 아니고 신양을 의회 의장을 시켰어요. 유양소의 장, 좌수를 시켰다고. 지금으로 청주시 의회 의장을 시켰어. 청주시 의회 의장은 전통적으로 양반이 하는 건데 양반이 아니라 평민이었다가 돈 주고 양반 산 신양놈을 이 청주시 의장이 시킨 거야. 그러니까 기존 양반들이 열받은 거야. 그래서 이게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야. 이게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는 거야. 전국적으로. 그만큼 신양의 목소리를 커가고 구양은 약화된다는 얘기야. 얘기 배경이. 라, 향회. 향회라는 뭐야? 향촌, 유양소 양반님들의 모임. 소리야. 회의. 유양소 회의. 향회는 주로 수령이 세금을 부과할 때 의견을
묻는 자문기구로 전락하였다. 그렇지. 이게 소위 위양소의 역할하는 거야. 수령 앞잡이로 전락. 얘기야. 수령 앞잡이로 전락. 그래서 뭐 조선후기 향촌사에 해당하는 얘기는 다만 빠지면 되네. 다. 가나라. 이렇게. 가나라. 2번이래. 다음 19번.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인물. 해방 직전인 1944년 9월 일본의 패전을 예상하고 조선 건국동맹에 한 비밀결사를. 누구야 이게? 여운형. 그렇지. 이건 좌우 합작 형태지.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이 참여했어. 그래서 여운형은 중도 좌익 계열. 그리고 중도 우익이 있지. 누구? 안재홍. 안재홍이라는. 좌우 합작 형태야. 그리고 뭐 조선 건준, 건국준비위원회 이렇다고. 누구? 여운형 이렇다고 돌아가신. 다음 20번. 다음 가의 설명. 자, 어느 시기 불교 건축,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 양반과 분홍, 상공업계층의 지원. 어느 때 이게? 17세기 임난 직후. 건물 내부가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가 이렇게 돼 있어. 17세기 사찰 건축에 대해서. 그리고 장식성이 강한 건축물 이건 18세기 분홍 부상이 지원한 거. 뭐라고 한다고? 암자 사찰. 아, 이런 말 없는데 내가 만든 거예요. 기억을 시키려고. 세키 사찰. 건물이 달랑 하나 있는 거. 경기도 안성 성남사 이게 제일 유명해. 그리고 논산 쌍해사, 전라북도 부안 계암사 그랬다고. 그래서 가는 17세기. 그리고 밑에 장식성이 강한 하는 건 18세기. 왜? 건물은 사찰 건물은 최소한 3개 이상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달랑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애가 황량하잖아. 그러니까 허세를 떠나는 거야. 허세를. 마치 다랑아리 백자처럼. 그래서 끝에다가 장식을 잔뜩 매다는 거야. 이게. 그게 경기도 안성 성남사, 논산 쌍해사 이런 데야. 이게 사람 의식이요. 내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요. 명품 옷 필요 없어요. 그치? 슬리퍼 제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왜? 아, 진짜 핵심이 많은데 뭐 여기 수표가 하면 1000만 원씩 갖고 다니는 거야. 용돈으로. 그러면 명품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잖아.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 빈 가슴 아니야. 그러면 명품 옷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양복에 넥타이 폭이 넓어지고. 왜? 빈 가슴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아, 이게 실제예요, 이게. 이게 의식 세계관이야, 이게. 이게 미학적인 시각에서 보면. 실제 그렇게 돼요. 경제가 어려우면 남자 넥타이 폭이 넓어져요. 여자 치마가 올라가고. 방법이 없잖아. 경제가 안정되면 넥타이 폭이 좁아요. 왜? 경제적으로 돈이 있으니까 이게 별 신경이 안 쓰이는 거야. 이게 넥타이 폭이 왔다 갔다 해. 잘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 얘네들도 같아. 자, 그 17세기 건축물을 찾으래. 첫 번째는 뭐요? 세계 보건문화유산. 뭐요? 수원화성. 그 화성 8달문이라는 건데 수원화성. 2번은 15세기 건축물이야. 15세기. 국사교과서에 사진이 있어. 15세기. 뭐 평양 보통문. 보통강 가는데. 보통문. 그러니까 평양 그 성곽문. 그리고 3번 문항은 아까도 나왔는데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을 단청하기 전의 상황이야. 이게. 지금은 단청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면 양쪽에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 그게 오래돼갖고 그래. 단청하려고 이렇게 기둥을 받쳐놓은 거야. 사람이 타고 올라가서 그려야 되니까 저게 무너지고 그러면 골치 아프거든, 저게. 내가 이렇게 크게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단청 전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 옛날엔 갖고 다니면서 보여줬거든? 지금은 집에 갖다 놨어. 시간이 없어서. 보여주고 어쩌고 시간이 없어서 아예 포기를 했어. 집에서 다 갖다 놨어. 4번 문항은 내가 거기를 맞추려고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줄이다 보니까 애가 지금 이상하게 됐는데 저게 몇 층이야? 본파. 4번이 무슨 8층이요. 얘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만. 몇 층이야? 5층 탑, 5층이요. 뭐요? 속리산 법수사의 팔상전. 목조 5층 탑. 팔상. 부처님이 태어나서 7발짝 걸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랬대. 뭐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렇다 치고. 80대 식동적으로 죽었어. 그때 일생을 한쪽 면에 2장씩 사면이니까 8장을 갖다 붙인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 팔상이라는 게. 부처님이 이건 밖에서 보면 5층 목층탑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통으로 연결이 있어. 그래서 탱주라고 해서 가운데 네모난 이렇게 기둥이 하나 있어요. 그 기둥 벽면에 이렇게 사면에 그림을 2장씩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팔상이야. 그래서 이게 17세기 아주 대표적인 사찰 건축이죠. 속리산 법사의 팔상전. 5번은 뭐요? 종묘.
종묘는 워낙 유명하시니까. 요구하는 건 뭐? 4번 문항. 4번 문항. 쉬었다가 24회 할게.